자, 이번에는 여당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대표 출마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내놓는 과정에서 아마도 전달 과정에 왜곡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나경원 전 의원의 SNS 글이 나오자마자 김대기 비서실장 명의로 그것은 대통령이 정확하게 모든 과정을 파악하고 나서 내린 결정, 대통령의 진의다. 이렇게 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 상당히 수세에 몰린 형국입니다. 초선 의원 50명이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고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비판하고 나섰어요. 여기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러한 생각을 밝힌 것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큰 결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뒷얘기를 양산하는 결과가 된 데 대해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통령에 대해서 큰 결례를 범한 것이다.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자꾸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정치 설계를 밝히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입지를 위해서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아마 재선 의원들도 뭐 성명서 내려고 하다가 일단 좀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예, 초선 의원들 뭐 대다수가 성명을 내서 연판장 비슷하게 냈고요.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까지 저렇게 이제 우회적인 방식으로 나경원 전 대표의 그 대통령 관련 SNS 메시지를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그 SNS 메시지 읽어봤는데요. 근데 전반적인 그 메시지의 그 강조점은 사실 대통령의 그 해임 결정이 왜곡된 정보 보고였기 때문이다. 이게 유일한 주장이 아니었고요. 그건 앞서 나온 이야기고 사실상 뒤에 중요한 강조점은 그래서 대통령께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 나는 그런 당대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강조점을 사실은 주장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불필요하게 두 가지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주제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한 게 저는 제가 볼 때 민감한 것이 됐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본인의 인사와 관련된 것을 또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인사 거취와 관련된 것이고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된 것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일파만파 파장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잘 강조하려다가 메시지 관리에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대표 출마의 의지가 있으면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당대표는 대통령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대통령이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보완하고 지원하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 속에서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본인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을 끌어들인 듯한 그런 오해를 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렇게 아주 후폭풍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을 아주 직격했는데 말이죠.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 글에서 부창부수 이거 비판한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법조인이죠. 판사인데 혹시 남편도 뭐 대법관을 염두에 두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도 이렇게 좋은 자리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창부수하면서 직격탄을 날렸더니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또 강하게 그 발언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위 주장이고 무자비함에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라고 또 직격을 날렸더니 홍준표 시장이 또 가만히 있을 정치인이 아니죠. 오늘 또 홍준표 시장이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홍준표 시장이 SNS에 또 글을 올려서 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수저 출신들이 위선과 내부 흔들기로 자기 입지를 구축하려 한다. 이들의 탐욕과 위선을 참고 볼 수가 없다. 이들과는 더 이상 같이 정치를 논하기가 어렵다. 나는 그들이 지극히 싫다. 저런 이야기까지 했네요.
싫은 걸 좋은 척할 수는 없지 않나. 나는 내 길이 맞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 무슨 악연이 있습니까 예전에? 악연이 딱히 있었던 건 예.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홍준표 시장의 저런 그 참전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예. 듭니다. 지금 현직 대구시장이고요. 그리고 당의 원로십니다. 당대표 2번이나 지내셨고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인데 지금 당내 분란과 관련해서 저렇게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또 누군가를 특정해서 저렇게 인신모욕성의 어떤 비난을 하는 것이 과연 대구 현역 시장으로서 그리고 당의 원로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라는 스스로 좀 돌이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당의 원로 지금 상임 고문급쯤 되고 당의 대선 후보까지 했던 당의 원로라면 지금 이런 당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점잖게 당이 화합하고 당이 전당대회가 당이 분열되고 줄 세우기가 아니라 당이 좀 더 성숙하고 화합하는 그런 축제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저는 원로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렇게 누구 하나를 겨냥해서 나는 그들이 싫다, 지극히 싫다. 거의 뭐 혐오 발언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싫은 이유가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 금수저라 싫다는 거예요. 물론 그 김지호 판사와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잣집이 맞죠. 홍준표 시장님은 굉장히 비난하게 자랐고 그것 때문에 싫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지금의 사사건건 우리 당의 어떤 내부 이슈에 대한 참전이 본인의 어떤 발언권을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미삼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 계속 실어주니까 그걸 더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무슨 숨은 뜻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나경원 대표에 대한 부창부수 발언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을 때 나는 지극히 싫다. 금수저니까 정말 싫다. 이런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이 당의 원로로서 진짜 해야 될 말인가. 저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같은 당이 어떨 때 보면은 같은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상대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자기와 정치적 예. 이해관계가 예. 충돌할 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저런 표현은 원래 정치인들이 단정적으로 저렇게 하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저는 때로는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좀 저런 발언을 해봤으면 싶은데. 박선석은 좀 두루뭉술하다는 얘기를 좀 들으실 것도 같고. 저는 왜냐하면 뭐- 늘 좋은 이야기만 네, 하시려고 애를 그렇죠. 쓰시니까. 예, 그런데 근데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시다 보니 중앙정치에 늘 자신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으시고 뭐 중앙정치에 늘 안테나를 세우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뭐 저희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기왕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국민과 약속한 자신의 임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잘 좀 하시고 집중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중앙정치에서도 주목을 받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남의 당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된 점이 있습니다만 아마 저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의 문제가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트라우마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속담에 뭐 소뚜껑 논란 보고 놀라는 가슴이 자라 보고 놀라는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아마 이준석 대표 체제 일대의 그런 트라우마가 지금 소위 하여튼 눈빛만 봐도 대통령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유력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계속 더하고 포용하고 용광로처럼 끓는 곳에서 통합을 이뤄내는 정치가 예술인데 이렇게 자꾸 누구를 빼고 제거하고 배척하고 이런 것 가지고 무엇이 남겠는가. 그것은 뭐 꼭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좀 어떤 포용 있고 좀 그런 좀 품넓은 그런 정치의 모습을 좀 서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홍준표 의원, 홍준표 시장을 상당히 비판하고 서로 이랬던 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상을 당했을 때 알면서도 안 오신 분 얘기하면서 홍준표 의원 얘기한 적도 있고 사이가 안 좋다, 사실이다. 사이가 안 좋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서로 견해가 많이 다르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그 중앙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린다. 홍준표 시장이 아마 유승민 전 의원과 또 논쟁을 벌였을 때 대구시정이나 잘해라 했더니 난 대구시정 정말 잘한다. 중앙정치에다가 SNS 글 쓰는 건 하루에 한 2, 30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어쨌든 자기의 존재감
또 홍준표 시장의 머릿속에는 어쨌든 뭐 다음 대선이나 이런 것들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역할 또 중앙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이 또 홍준표 시장이 글을 올리면 다 써주니까 계속 쓰는 거겠죠? 근데 그걸 좀 비교해 보시면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훨씬 더 큰 광역시에 지금 수장을 맡고 있고 굉장히 일이 많고 또 서울에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기자들과의 접촉도 있고 그러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당내 갈등이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자제합니다. 그리고 시정에만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와 관련돼서 예컨대 전작년 시위 사태처럼 그건 서울시장의 관할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입장을 내고 싸울 때는 싸우고 또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시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중앙 정치에 있는 시시콜콜한 모든 이슈에 대해서 특히나 그것도 당내 갈등과 관련된 특정한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 섞인 비난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당의 원로로서 점잖은 모습은 아니라고 누구도 생각하실 거고요.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준표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요즘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무슨 향후의 대선 주자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하려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이미 홍준표 시장은 존재감이 뿜뿜 내는데 뭐하러 또 매일매일 SNS 글을 써 존재감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홍준표 시장스러움이 그런 걸 못 참아 하시고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고 다음이라고 안 하시고 스러움이라고 하시네요. 뭐 다음보다는 스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기 입장에서 기준에서 봤을 때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여과 없이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날리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할 걸로 보세요? 출마 못할 걸로 보세요? 지금 이틀 동안 이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자맹하고 일정을 지금 다 취소한 걸로 봐서는 출마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나경원 전 의원 측이 홍준표 시장의 SNS 글을 통해서 제기했던 이른바 투기 의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반박을 했더라고요.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준비된 게 좀 있을 텐데요. 한번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야기를 정리하려다가 이거를 왜 반박하는 글을 올렸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위 부위원장직은 공직이냐? 이건 민간인 신분으로 당적 보유가 가능한 자리다. 부위원장직은 장관급이냐? 맞다. 다만 예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겸직했던 자리다. 나경원이 이 자리를 요구한 것이냐? 아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의 모 수석이 제안한 것이다. 공직을 정치에 이용했느냐? 아니다. 향후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사의를 표명한 것뿐이다. 기후변화 대사는 장관급이냐? 아니다. 무보수 명예직, 사무실도 직원도 없다. 저렇게 조목조목 반박한 게 나경원 전 의원의 뜻인지 아니면 출마를 해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확인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경원 대표 직접 그 팩트 체크를 한 게 아니고 보도자료 입장문으로 낸 것이어서 왜냐하면 잘못된 사실에 대한 그 나경원 대표 측의 반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것이 출마 여부를 굳히는 것인지 또 불출마를 하기 전에 그 사실에 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것인지 이건 며칠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년 수석은 이 정도 상황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걸로 보세요? 출마를 못할 걸로 보세요? 김근식 교수가 출마를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균형을 위해서 출마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본인이 위축이 되고 세가 꺾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새로운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돼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보강된 당원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영남 고령층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젊은 층의 비율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의 실제 투표를 하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원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의 도입, 이러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비록 새는 지금 위축이 되는 것 같지만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방금 저렇게 조목조목 측근을 통해서 반박문을 낸 것은 출마 의지가 여전히 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날 귀국하시면 요 설 명절 기간, 설 밥상 위에 출마를 올리기 위해서도 아마 결단을 할 것 같다. 저는 출마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결론이 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젊은 당원들이 대거 늘었다. 이것도 팩트인 것 같고 또 최근에 아주 강경한 보수 성향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또 어떤 뭐 기독교 이쪽을 통해서 또 많이 가입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국가정보원의 최근 민주노총 압수수색 그리고 탁현민 문재인 정부 시절 의전 비서관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